결산정리사항 이어서 5번부터 가겠습니다. 정보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렵죠. 일단 정부보조금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 정보보조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다. 이걸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정보보조금 3천만원 보조받아서 취득한 기계 5천만원, 내용료수 10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고맙죠. 이런 문제는 사실 정액법만 냅니다. 일단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니까 그냥 10분의 1 하면 되죠. 단기분 상각비를 계산했다. 그럼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그냥 일단 감가상각비 자체는 쉽잖아요. 5천만원에 10년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물론 이게 818번 818 감가상각비, 일단 금액은 500만원. 500만원은 쉽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기계 플러스 1번이죠. 207번, 기계가 206번, 얘는 207번. 기계 플러스 1번에 감가상각 누계, 감누계라고 할게요. 일단 500이죠. 일단 500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정부보조금도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부보조금이 원래 대변에 있던 겁니다. 그럼 200번대로 되어 있는 정부보조금을 없애주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10분의 1과 똑같아요. 이것도 그럼 똑같이 10분의 1 하면 됩니다. 그 당시 3천이었다. 그럼 똑같이 10년 동안 비례해서 상각하니까 그냥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가상각비는 실제로는 200이 되는 거죠. 여기 500에서 300을 빼니까 감가상각비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분계 위에는 합쳐놨죠. 감가상각비를 하나로. 그래서 이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818 감가상각비로 200을 적고, 대변에 기계 플러스 1번 207이거든요. 감가상각 누계로 500을 적고, 그리고 차변에 200번대의 정부 보조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두 줄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한 줄로 적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결론 마찬가지예요. 그 감가상각비를 차변 대변 두 줄로 써도 일단 정답이 되고,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근데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있어 보이죠. 우리 회계는 하루에 똑같은 분계에서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과목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건 뭐 채점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요 차변의 감가상각비와 대변에 요게 상계돼서 정보보조금하고 상계돼서 없어진 만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인데 원래는 자동결산이죠.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시기 상각비, 거시기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만약에 특허권을 상각하겠다. 개발비하고 특허권 상각하겠다. 그럼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800번대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 개발비하고 특허권이죠. 개발비 200하고 또 특허권 100만원 있는 대로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동으로 하겠다 이러면 되죠. 원래는 자동이에요. 자동결산이니까 판관비에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 수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꼭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현금과부족, 이것도 회계 2급짜리죠. 기중에 현금과부족으로 돼 있던 것을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게 있고, 결산을 하다가 부족이나 과잉액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하면 잡손실, 많으면 자비익인데 중요한 건 기존의 현금과부족으로 돼 있었던 거냐, 오늘 새로 발견하는 거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 문제 가볼게요. 11월 30날 발생한 현금과부족. 이거는 기존의 현금과부족이라고 되어 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본사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영업부 건물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누락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요것만 일단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것만 일단 한다면, 일단 보험료 납부가 누락됐으니까 보험료는 차변에 오겠죠. 821번 821 보험료가 일단 나올 겁니다. 일단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 거. 어쨌든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눈치껏 할 수 있죠. 비용은 차변에 적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계속합니다. 납부한 보험료 중에 당해년도 기속부는 15만원이래요. 80만원 중에 15만원만 단기 거래. 그리고 수정분개도 하래요. 그럼 보험료 중에 15만원만 단기 거니까 바꿔 말하면 나머지 65만원은 단기 게 아니죠. 빼야죠. 그럼 800번 때 821번 보험료에서 깝니다. 65만원을. 그리고 그만큼은 내년 거란 얘기니까 선급비용으로 만들어줘야죠. 선급비용 이렇게 되죠. 물론 65만원입니다. 안 써도 되겠죠. 이거 차변 대변 다 쓰는 거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눈치껏 빨리 가야죠. 어쨌든 이렇게 분개 두 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두 줄을 이렇게 보험료 두 줄을 다 써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하루에 똑같은 과목을 차변 대변 쓰는 건 별로 회계 처리에 옳지는 않아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없애고 여기를 그럼 15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그럼 차변의 보험료와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과부족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죠.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두 줄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냥 차변 대변 두 줄을 다 써도 일단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입력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겠죠? 설마 회계 2급도 아닌데 세 문제 입력만 하면 되죠. 분개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회계 2급짜리 또 나왔네. 가지급금 가수금.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고 가수금은 대변에 있던 겁니다. 원인 밝혀지면 반대로 없애주는 거죠. 자, 17번.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가수금 그러면 머릿속에 이건 대변 요소다. 알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확인됐죠. 그럼 가수금 대변에 있던 거니까 없애줄 때는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가수금 300만 원이었죠. 그 내역은 문의가 뭐냐?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을 받았대요. 계약금 받을 때는 선수금이죠. 259번 선수금. 거래처는 무도전자 무도.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무도전자 외상대금 중에 일부를 받았댔죠. 외상매출금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을 받은 겁니다. 외상매출금. 이것도 무도 거래처 거래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그리고 선수금하고 외상매출금. 그다 어려운 거 아니죠? 유동성 장기부채도 회계 1, 2급부터 몇 번 해봤을 겁니다. 자, 유동성 대체라는 말, 비유동 자산부채 1년 이상짜리 비유동 자산이나 부채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고 하면 유동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유동성 장기부채. 물론 반대로 유동성으로 했다가 다시 장기로 연장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나오죠? 봅니다.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금이죠? 1억 원. 근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한대요. 그럼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옵니다.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국민은행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1년 이내 도래하면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줘야죠. 그죠?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줘야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단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단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유동성 장기부채 기억하시고 계속 갑니다.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했었어요. 대박은행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대. 그럼 1년 이내로 해서 유동성으로 바꿔줬는데 다시 연장을 했으면 다시 장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대변에 있던 유동성 장기부채를 없애줍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를 없애줘요. 대박은행. 그리고 결국은 다시 2년 연장했으니까 장기가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 분계와 요 분계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요즘에 같이나 이제 어쨌든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로 바꾸면 큰일 나요. 유동성 단기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유동성 장기부채 기억하시고. 자, 외화환산도 회계 1급에 나오는 데는 똑같습니다. 공부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외화 자산이냐 부채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또 한눈만 패라 기억하세요.
자산 하나만 봐도 돼요. 자산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 걸 명심하시고,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랐어. 받을 건데 올라가면 이익이잖아요. 끝났죠 뭐. 받을 건데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많이 받으면. 근데 받을 건데 하락했어. 떨어졌어. 그럼 손실 있죠. 그것만 알면 이쪽은 반대죠. 부채는 갚을 거잖아요. 갚을 돈. 그러니까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만 따지면 상승했을 때 이익인지 손실인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받을 거 이거 하나만 정확히 숙지하시면 갚을 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가보죠. 기말년제 외화 장기 차입금 금빛은행에 10만 달러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1억 3천이 있는데 결산 때 환율이 1200원이래요. 어쩌라고? 뭐 해봐야죠 뭐. 자, 일단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장부에는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기말 결산 시 환율이, 자 일단 10만 달러랬죠? 10만 달러인데 환율이 1200원이에요. 달러당. 그러면 1억 2천이죠. 어라? 차입금인데 부채죠. 갚을 거죠. 근데 1억 3천이 1억 2천 됐으니까 줄었잖아요. 부채가 줄어들면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대변입니다. 무슨 이익? 외화 환산 이익이죠. 이게 채권 채무 결제될 때는 외환 차손익인데 지금처럼 결산 때 환산하는 건 외화 환산 손익이 됩니다. 환산. 물론 1000만 원이죠. 그 차변에 그만큼 부채가 줄었으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금빛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1000만 원이죠. 1억 3천에서 1억 2천이니까 1000만 원. 이번에는 대여금이에요. 받을 돈이죠. 받을 건데 봉주르에 대한 외화 대여금이에요. 근데 990만 원이래. 근데 9,000달러랍니다. 990만 원인데 기말 결산 때 환율이 1,000원이에요. 똑같죠? 이거 어떻게 환산해야죠. 자, 우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인데 지금 장부에는 990만 원이에요. 근데 결산 때 얼마가 됐어요? 결산 때 총 9,000달러라면서요. 9,000달러. 9,000달러인데 달러당 1,000원이면 9천만 원이죠. 900만 원이네. 900만 원. 900만 원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990이 900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대여금은 받을 돈이야. 받을 돈인데 줄어들면 손해죠. 손실. 손실은 비용. 비용은 차변. 그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100만 원이죠. 90만 원이죠. 대변에 그만큼 대여금이 줄었으니까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봉주르 이렇게 됐죠. 저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 같은 거 헷갈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여금이 받을 돈이다, 갚을 돈이다. 이것만 알면 환율로 인한 이익이냐 손이냐 따지는 건 일도 아니죠. 받을 건데 줄었으니까 손실. 안 그래요? 그죠? 이건 차입금, 갚을 돈이죠. 갚을 돈. 무식하지만 이렇게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 이것만 생각한다면 갚을 건데 줄었으니까 이익입니다. 갚을 건데 줄었으니까 이익. 얼마나 쉬워요.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부가세 정리. 부가세 예수금 대거금 정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확정돼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라. 다른 데이터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거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해라. 만약에 납부해야 되면 미지급세금. 여기구나. 다 써있네요. 미지급세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경감, 공제받는 세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금, 대거금 어느 변에 있었는지만 알면 다 나오는 거죠. 예수금은 매출세액 대변에 있었어요. 없어지면 차변이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300. 대변에 부가세 대거금 3,200. 그리고 전자신고 받는 부분은 대변에 잡이익으로 하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어느 변이 크냐? 차변이 큽니다. 그럼 나머지 대변에 미지급 세금 쓰면 되죠. 끝. 그냥 그대로 숫자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바로바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분계를 쓰는 거 시간 낭비예요. 눈으로 보면서 다 하면 되지. 이때 매출세액은 대변에 있었고 매입세액은 차변에 있었다. 그걸 모른다? 그럼 할 말이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중요한 겁니다. 잡이익. 그리고 법인세. 이것도 원래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입력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동으로 한다면 이 소리죠. 수동으로 한다면 자 보세요. 단기 법인세가 2,500이다. 법인세 비용이 또 중간 예납한 세금 그리고 원천 징수대간 세금이 1,390이 있는데 그게 선납세금으로 이미 되어 있대요. 그럼 이제 납부할 거는 미지급 세금을 처리하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법인세 비용이니까 차변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 비용이니까 차변했습니다. 2,500 씁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이 이거 자산 차변에 있던 거 자산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선납세금이 없어집니다. 요 금액이 13970 있었대요. 그리고 난 나머지를 추가로 더 내면 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 쓰면 끝나는 거죠. 금액은 자동 계산되는 거 아시죠? K랩은 차변 적고 대변 적으면 차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끝 이렇게 되죠. 만약에 중간 예납이 더 많아 또 환급 받아야 되죠. 그럴 때는 이게 미수금이죠. 미수금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여튼 진짜 단순한 거 물론 수동으로 한다면 가정이고 자동으로 할 때는 분계 필요 없습니다. 됐죠? 분계 필요 없고 다음 13번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은 수동으로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환입 일반적인 설정은 그냥 추가 설정하는 건 결산자료임 자동으로 하면 되고 환입시킬 때, 즉 대손 추산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더 많을 때 환입시킬 때 그럴 때는 차변의 충당금, 대변의 환입으로 분계를 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 써놨죠? 그냥 환입이 아무 말도 없으면 800번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하고 관련됐으면 800번대로 하고 기타 채권하고 관련됐으면 900번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기말년제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에 대해요.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고 대여금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자료. 그럼 이런 거 옛날 특히 회계 2급 땐 이런 거 직접 항상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지금은 자동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딱 들어가면 마이너스 금액까지 뜹니다.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금액이 다 뜨니까. 결산자료 입력 여기잖아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서 01월에서 12월 딱 열고 상단에 대손상가 클릭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까지 다 뜨죠.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다 떠요. 미수금, 대여금 여기는 없어서 그렇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 그냥 이거 딱 보시자마자 아 마이너스구나. 그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분계해야 되겠네.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환입 쓰면 돼요. 그냥 다 뜹니다. 근데 여기는 원리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길게 써놨어요. 먼저 외상매출금은 계산기 있어요? 준비하시고 177-64-642-900 곱하기 1% 0.02 0.01 거기서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는 거 요거 대변에 있는 충당금을 빼는 거죠. 190만원을 뺍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야지. 그 다음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207-908-000 곱하기 1% 마이너스 충당금 57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려야죠. 여러분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세요. 두드리셨나? 예. 얘는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1, 2, 3, 5, 7 하나. 얘는 1509, 08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나오는 걸 확인. 근데 사실 더 쉬운 건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와요. 결산자료 입력에. 이 자료는 아닙니다. 이 자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 화면에서 딱 보면 나온다 이거죠. 그걸 확인하시고 그냥 분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마이너스 나올 때 분계는 어떻게 해라? 차변에 109번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플러스 1번 1, 2, 3, 5, 7 하나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800번대를 주랬죠. 대손 충당금 환입 금액은 쓰나마나 그 다음 또 근데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플러스 1번이죠. 대여금 플러스 1번에 대손 충당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금액은 1509, 08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대부분 그냥 익숙하지 않아요?
아닌데. 아니면 회계 1급까지 이 결산문계를 연습을 덜 한 거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입력 안 하고 하니까 좀 빨리 느껴졌죠. 근데 이 정도는 다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 그냥 끄떡끄떡 아 이런 게 있었지 기억이 난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저 뭐냐 이씨 아니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까지는 결산 자료 입력. 어쨌든 수동 결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수동 결산도 5개 중에 2-3개는 수동 결산이 나오죠, 당연히. 수동 결산은 여기 있는 것들 유형은 지금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동 결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